2025년 하반기 서초구 건축사와 함께하는 OTT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해 주실 건축사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건축의 최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움건축의 차석헌입니다. 태바건축의 한상한 건축사입니다. 이번 OTT 서비스는 총 3라운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알면 돈 되는 건축 프리로라는 주제로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또한 두 번째 라운드에는 또 다른 구조를 선택해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의 꿈, 우리 집. 그러나 첫 단추부터 막막합니다. 과연 어떤 구조로 지어야 할지, 그 다음에 뭐 초기 비용과 유지비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정말 가능할지, 건축들 만나면 뭐 저희도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야 될지도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혹시 두 분 소장님께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처음 오시는 건축주 분들은 거의 다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구조가 어떤 게 좋으냐, 이런 얘기들을 네. 좀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차 건축사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분들한테 그 원하는 구조보다는 원하는 어떤 형태라든가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구조 형식을 찾는 게 건축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설문 형식으로 일단 접근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그 어떤 기준을 정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이해도도 쉽고, 그 다음에 응용력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구조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좀 비교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대부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많이들 사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지만 또한 벽식 구조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무엇이 다를까요?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벽식 구조, 오른쪽이 기둥식 구조입니다. 벽식 구조, 벽의 하중을 지탱하는 그런 구조,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둥식 구조는 기둥과 보가 하중을 지탱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벽이 하중을 지탱하니까 그 벽은 움직이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자유로운 평면을 만드는 데는 네네. 이 기둥식 구조가 훨씬 유리하겠죠. 네네네. 이게 일반인이 보시기에는 사실 벽식 구조, 기둥식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자동차랑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승용차들은 이제 모노코크 바디로 만들고, 그 다음에 SUV는 프레임 바디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보통 프레임 바디는 강성이 강하니까 자유로운 차체를 올리고 대신 좀 승차감 안 좋고 이렇게 되고, 모노코크는 강성은 외부 껍데기에서 받기 때문에 좀 더 승차감이 편안한 대신에 프레임 바디에 대비하면 좀 더 강성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건축 구조 형식에서도 똑같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벽식하고 기둥식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가 딱 조금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 대부분의 건설사가 뭐 주택을 만들 때 선호하는 구조 형식도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그럼 왜 벽식 구조 하냐? 아파트는 이제 모듈로 이제 집을 짓게 되잖아요. 일정 스판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기둥과 보가 있을 때, 결국 보가 있으면 이제 층고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한 층이라도 더 지어야만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벽식 구조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단독주택으로 가게 되면 어떤 구조를 선호하게 되느냐.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층고의 제한이 뭐 일조권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제한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기둥식 구조가 장점인지 알지만 이제 그거를 선뜻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집을 짓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기둥식 구조가 훨씬 벽식 구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이 건축 행위를 할 때 경제적인 부분을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막히게 되면 아쉽지만 벽식 구조를 선택하되 기둥식 구처럼 최대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찾아내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계에 좀 어려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철근도 벽식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리에서 보이는 저 화면이 제가 그 가평에 설계한 집입니다. L자로 된 집인데, 첫 번째 이야기로 내구성이 레벨이 최고다.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비 다른 구조에 대한 비교를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내구성이 최강이다. 저런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구성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뭐 저희들은 배워서 또 경험으로 또 알고 있지만, 이 콘크리트가 산화해서 없어지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보통 뭐 100년 이상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100년 동안 건물을 쓸 수 있느냐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계속 유연하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20년 혹은 15년 정도만 돼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고리타분한 오래된 평면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꼭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보면은 콘크리트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내구 연한이 길어서 오래 쓸 수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변화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구조에 뭐 근대 건축부터 시작된 뭐 건물 구조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구조들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목 구조, 뭐 경골 목 구조라든가 아니면 스틸하우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조금 우리가 좀 받아들인 것도 좀 더 오래되긴 했죠. 근데 이제 나머지 구조도 사실은 이제 기술의 정점이 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꽤 안정적으로 사실 집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조금 저희가 그걸 이렇게 예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너무 실사용 기간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콘크리트로 100년 동안 뭐 이렇게 역사적인 건물 말고요, 일반적인 주거 건물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구조도 마찬가지로 뭐 10년, 20년 사이에 뭐 집을 이렇게 하느냐, 사실 그러니까 내구성이 떨어져서 다시 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새로 지어야 되는지, 이런 걸로 좀 귀결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집이, 그것도 벽식 구조가 내구성이 최강이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한번 주제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소음 차단, 이것도 최강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얘기는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매질의 이제 밀도가 RC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기밀성도 유지하는 재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에 대해서 차단 성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조들도 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 소음에 대한 약한 부분, 강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기법들은 다 있기 때문에 RC가 항상 뭐 최고다, 그거는 아닐 수는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껍고 무거운 콘크리트 벽이 있을 때 소리가 잘 들린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단한 어떤 그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충격이 갔을 때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면서 음이 전달된다.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소음하면은 이제 이웃집하고의 소음하고, 그다음에 층간의 소음 이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벽식 구조는 이제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는 아래집과 윗집이 벽이 다 동일한 위치에 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충격에 따라서 전달도 훨씬 더
잘 되는 구조의 특성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단독주택으로 가게 되면 두 개 층이 있을 때 하부층하고 상부층이 평면이 좀 달라질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어쨌든 그 구조 형식을 갖고 있는 벽이 갖고 있는 그 형식, 그다음에 고체가 갖고 있는 그 전달력,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옆집하고의 관계, 그 재료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그 차음 성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또 우리가 만약에 다가구 집을 짓는다, 아니면 옆에 방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보면 그 같은 위치에 콘센트를 박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벽 15cm, 20cm 하더라도 이게 콘센트를 이렇게 삽입하는 그 위치로 사실은 또 이렇게 벽 두께가 얇아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생각하면 저 부분도 사실은 조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게 무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함이 최고다. 친환경성이 좋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쾌적함이 최고라고 하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심리적인 게, 집주인이 우리 집은 콘크리트로 지었어. 그래서 좀 뭔가 더 단단해. 외기랑 뭔가 뭐 차단이 된 것 같아. 약간 이런 심리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콘크리트가 그 습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머금고 뱉고 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럼에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콘크리트가 건물로 지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화학적인 반응을 하면서 양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최소 콘크리트가 그 독성을 다 뿜어내는 데는 뭐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들은 한 2년 정도의 공사 기한을 갖고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콘크리트 집을 1년 후에 바로 즉시 입주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베이크아웃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 건강함, 쾌적함, 뭐 사실 뭐 쾌적함이 최고다, 이 부분은 좀 아닌 거, 좀 오해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성 같은 경우도 저거는 사실 가장 불리한 점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거 뭐 장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구조들은 뭐 이렇게 재활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연에서 오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콘크리트는 뭐 다 가공재료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요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내가 환경성을 좀 생각하고 환경이 좋게 만드는 것에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또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점에서 또 저 구조를 또 선택하는 것도 좀 본인 스스로는 조금 꺼림칙할 수도 있겠죠. 뭐 제 생각뿐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벌써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화재에 가장 안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면 내화 구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그게 철이 가지고 있는 불에 대한 약한 부분을 콘크리트가 같이 감싸면서 서로 보완해 주면서 강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RC 구조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화 구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는 뭐 0.5시간,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이 대피하기 위한 건물의 용도와 규모와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안전하게, 화재가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거고, 이제 건물이 온전하게 그대로 서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화재가 나면 어떤 구조든 분명히 보수라는 과정을 거쳐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콘크리트가 그럼 무조건 강점이냐? 물론 기본적으로 강점은 가질 수는 있지만, 나머지 다른 구조들에 비하면 약간은 강점이지만 그 근본적으로 화재 때문에 나는 다른 구조들은 불안해서 선택을 못 하겠어,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이 그 화재에 강하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탈출 시간을 확보하는데 그 자연적으로 그 재료의 특성상 확보가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화재에 한번 노출된 상태 이후에 구조의 성능이 유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모든 구조가 한번 외력을 받고 나면 원래 초기에 계획했던 이제 구조적인 강성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보강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 일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교체한다거나 변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보강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불에 잘 견딘다라는 거하고 불이 나도 괜찮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 내용을 들으시는 일반인 분들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RC 구조가 불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른 구조들도 안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허가도 안 나가고 또 뭐 지으면 안 되죠. 예. 불이 안 나는 게 최선이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또 한번 나누면서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직접 작업하신 내용이에요? 네네네. 예. 저 일부러 저 사진을 좀 골라봤는데 물론 주택은 아니지만 어때요? 보시기에 조금 요란하다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박싱 이게 단촐한 메스가 아니라 이렇게 몇 개의 메스가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쌓는 듯이 되어져 있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을 의도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5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공사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집 짓는데 공사비 많이 올라갔다죠 하는 거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거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걸 걱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을 안 짓는 현상들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집 짓는데 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쨌든 인건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요 근래에 재료비가 엄청 이렇게 폭등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인건비가 가장 또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RC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땀 한 땀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철근 다 하나하나 잘라서 넣고 결속하고 막 그다음에 간격 유지하고 사람이 막 붙잖아요. 사실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집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좋은 점도 많긴 한데 여전히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선택하기 좀 어려운 그런 고가의 어떤 구조 형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RC 같은 경우에는 그 점점 고가로 가고 있는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큰 기업, 대기업이라든가 작은 뭐 중소기업에서도 그 노력들이 따로 있을까요? 요즘 이렇게 대기업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보면 기둥보도 이렇게 합성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프리캐스트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외장재도 이렇게 프리캐스트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 이제 유럽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진국에서 점점 이제 건식으로 시공 방식들이 바뀌고 있는데 콘크리트도 그런 건식 방식으로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PC나 아니면 모듈러 주택 같은 이런 방식으로 점점 이렇게 진화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저희가 이해하는 공사비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게 또 어느 순간 오겠죠. 아주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우리 예비 건축주님들도 관심을 갖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시공 기간. 재밌게 표현하면 목조가 다 지었어요 라고 하면 RC는 나 아직 양생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RC조를 선택할 때는 사실 공기가 여유로운 공기가 아니면 사실 선택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기는 네네.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아니죠. 네. 제가 설명이 너무 공사 기간. 공사 기한이라고 합니다. 뭐 소위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또 공기입니다. 공기. 이게 특히 이제 도심지 공사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철콘크리트가 지을 때 아주 소음이 엄청나잖아요, 사실. 망치도 두드리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습식 공사가 희한하게 일찍 시작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도심지 공사 시간이 제한이 돼서 좀 늦게 시작하는 거지, 옛날 같으면 6시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점점 심해지고, 그러면서 그 콘크리트 공사할 때 주변에 고3 학생 있으면 되게 공사하는데 조심스럽잖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올까봐.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건물을 짓다 보면 민원이라는 게 이제 공사성 민원과 그렇지 않은 민원이 발생을 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공사로 인한 민원은 시공사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성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건 또 건축주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냐? 돈이죠, 돈. 예, 돈으로 막지 않으면 절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생각지도 않았던 민원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시공기간 여유롭게 잡으셔야 된다. 여유롭게 잡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7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는 가정을 하면 뭐 짧게는 10년, 뭐 길게는 20년, 30년까지도 이제 살게 되잖아요. 예.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 내보냈다가 이제 나중에는 또 이제 같이 또 합치기도 하고, 어쨌든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공간 구조 변경에 뭐 어떤 사실 구조가 조금 유리할지, 뭐 철근 콘크리트는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벽식 구조,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안전도 때문에 뭐 내 마음대로 뭐 내력벽을 철거한 다음에 보강하는 것도 거의 그렇죠.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집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벽식 구조의 한계이기는 한데 아파트하고 일반적인 주택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건축사님들이 어떤 가족의 집을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벽식 구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그 설계 안에 담아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뭐 3인 가족, 4인 가족, 뭐 5인 가족, 아니면 2인, 1인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삶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벽식 구조의 한계와 아파트라는 상품이 만났을 때에는 자유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장수명 주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주택보다는 조금 운신의 폭이 좁다 보니까 장기적인 걸 아무리 내다봐도 변화되는 거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한정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벽식 구조에 대해서 조금 용도에 대해서 한정져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다른 구조랑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동일하게 다른 구조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들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뭐 경골목 구조,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 여전히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구조 형식도 이제 벽식 구조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다 벽식 구조로 보면 세 가지 다 벽이라는 게 다 내력벽인데, 물리적인 행위 자체로만 보면은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의 벽을 그거를 이렇게 털어내고 잘라내고 뭐 한다라는 게 다른 구조에 비하면 훨씬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깨는데도 힘들고 뭐 그러잖아요. 소음도 심하고. 힘들지만 여전히 구조 형식을 갖고 있는 그게 동일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다 구조다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그것을 털어낼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 보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 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 어떤 구조를 선택해야 합리적인 선택일지, 일단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나랑 맞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를 예를 들어서 벽식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뭐 좋은 점이 무엇인지, 뭐 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다른 구조는 뭐가 있을까? 다른 구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재밌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